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정색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정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네,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훈훈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해서 질병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감동시켰다는 뉴스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디오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작년 1월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잠 못 이루시고 국민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청장님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의료진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백신을 구하여 주신 덕분에 저도 백신 접종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다하여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힘들수록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전 국민이 서로 협력하여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신 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인데 국민 한 사람으로서 편지와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사진이 떠 있는데 지금 돈이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지금 뭐예요? 저게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한 어르신의 마음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편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이 백신을 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테니까 작지만 백신 구입할 때 꼭 보태달라면서 현금 30만 원을 동봉해서 같이 보내신 거예요. 네. 이 편지는 지난 6월 14일에 질병관리청으로 보내셨는데 최근에 KBS를 통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게요. 말 그대로 어르신의 마음이군요. 그러니까 네네. 저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 2회 접종에 우리 돈으로 적게는 3,300원에서 한 5,400원 정도 하니까 30만 원이면 적은 돈 같지만은 최소 50회 이상의 접종이 가능한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돈인데요. 질병관리청은 어르신의 이 고마운 마음만 받고 30만 원은 다시 정중히 어르신께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의 편지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수록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전 국민이 서로 협력하여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하지만 어르신이 이 편지를 보낸 6월 14일 이후 지금 우리는 델타 변이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현실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반대의 현실이죠. 어르신의 기도가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좀 잡히나 싶었는데 다시 또 이게 좀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고등학교의 도덕시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오디오로 먼저 들어보시죠. 교과서 86페이지에 근거해서 최근 정치권의 윤석열 X파일의 장모아처, 이준석의 병역비리 등의 쟁점을 염두에 두며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정약용의 목민심서, 플라톤의 국가의 근거에서 서술하라. 이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라고요? 네, 지난 7월 1일에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학년 기말고사 도덕시험 문제입니다. 네. 5점짜리 서술형 문제 4번은 정약용의 저서 목민심서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고요. 또 같은 5점짜리 서술형 문제 5번은 플라톤의 저서 국가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70자와 100자 이내로 각각 답을 적으라고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문제 못 풀겠어요. 뭐 이게 이제 왜 이걸 골라오시는지 제가 알겠는데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요즘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이렇군요. 네. 읽어보셨어요? 목민심사를 국가? 목민심서 플라톤 저는 솔직히 정치 철학 시간에 개괄적으로 리포트 쓰려고 예, 여기서 이제 개괄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아무튼 근데 이런 문제 선생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문제를 냈을까요? 선생님 말로는 문제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사적인 사례를 추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참고로 이 문제를 낸 교사는 정교사가 아니라 기간제 교사고요. 또 이분은 정교조에 가입된 분도 아닙니다. 참고로 저 역시 정답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개괄적으로 알고 있는 잘 모르지만 네. 목민심서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목민심서에는 위험은 청렴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고요. 플라톤의 국가에는 때로는 가장 의롭지 못한 사람이 더 정의롭게 비춰진다. 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오, 그게 답이에요? 예. 답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개괄적으로 알고 있는 예. 두 가지 책의 내용이라는 거죠. 아무튼 근데 지금 예를 든 게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 두 문제 모두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어났고요. 예. 이 교사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편향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이 사과를 그리고 또 했습니까? 네, 학교 측에 따르면 애초에 이 해당 교사가 이 문제를 가져왔을 때 정치적인 부분, 즉 논란이 된 부분에 밑줄을 그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문제는 지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 교사가 오해를 했는지 밑줄만 지우고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밑줄을 지우라고 오해했다는 거죠. 알겠고요. 아무튼 재시험 본다면서요. 네, 무효 처리되고 재시험 다시 보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해당 학교는 교과 협의회를 열어서 내일이죠. 7월 6일 점심시간 중에 25분을 이용해서 서술형 4번 문제, 5번 문제를 다시 푸는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여간 그 학생들은 답안지를 써서 냈을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썼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답이 궁금해요, 저도. 그렇죠. 요즘 유튜브 보니까 초등학교 시험 답안지는 종종 공개가 되는데 너무 웃기는 네. 농담이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자, 마무리하죠. 이정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